예, 반갑습니다. 설날이 좀 며칠 안 남았는데 굉장히 지역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아침부터 인사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인사를 처음으로 양재역에서 했습니다. 새벽에 좀 했는데 4년 만에 오래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아울러서 그 최고위원회가 광주에서 어제 있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광주의 여러 그 전남 지역의 재래시장 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설 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상인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다. 생산 원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힘이 되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부가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간신히 막판에 3천억 원 반영을 했는데 생색을 잘 내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 때 60% 조기 발행해가지고 상인들과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도움이 안 됐으면 굳이 설 명절에 60%씩 하지 않을 텐데 조기에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하는 걸 보니 잘 본인들도 부인은 못하는데 그럴 거면 그렇게 왜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여야가 가릴 거 없이 좋은 정책은 서로가 인정하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구간에 어려운 고뇌의 순간, 그다음에 힘들었던 선택의 과정들을 사실은 굉장히 담담하게 구체적인 걸 조금은 절제하시면서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대표님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병립형의 여러 가지 조합, 연동형의 여러 가지 조합, 이런 조합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비례를 포함한 병립형 제도는 사실 좀 일찌감치 합의가 됐었습니다. 한 10월경쯤에 이미 제가 원내되고 난 직후에 그 문제까지는 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중등록제 그리고 좀 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저희 김영배 간사와 정개특위에서도 한 거는 처음에는 캡을 좀 절반 정도 병립형 절반, 연동형 절반으로 하자라는 것도 거절당했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혁배 우리 공관위원장께서 제시한 것처럼 소수당 배려와 관련된 캡을 씌우는 것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비례대표의 의석을 병립형에서 받기 위해서는 5석, 국회의원 5석에 또는 전국적으로 3%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3%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각 권역별로 우리가 3권역으로 나눴을 때 권역별 3%로 좀 낮추는 건 어떨까,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됐는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협의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권역별, 3권역별 병립형,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속에서 그 경우에는 소수정당에 대해서 워낙 진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우리 공동의 야권 전체 공동의 어떤 대오가 혹시라도 내부에서 어떤 암초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지도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연동형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사회 쪽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왔었습니다. 특히 걱정했던 분야는 우리가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연동형 제도 속에서 서로 비례대표 의석을 갖고 누가 더 갖네 마네 또 이런 식의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할 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그겁니다. 의석수 몇 석 때문에 걱정했다.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가짜뉴스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가려고 그 병리평을 했다라고 하는 택도 아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전혀 사실 아니라고 방송에서 나온 적도 얘기를 했는데 연동형에 대한 걱정은 사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끝까지 어쨌든 우리가 시민사회하고 함께 재정당과 함께 하더라도 위성정당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뭐 누가 몇 석 갔냐 안 갔냐 이런 문제를 갖고 그 논란이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매우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시민사회 쪽과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정당들과도 크게 논의의 가닥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속에서 대표님께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큰 틀에서 하나가 돼서 가자라고 하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대표님 그 5천만의 선거제도를 이재명 당대표 한 명에게 맡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적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지도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모았고요. 저도 저한테 오시는 의원님들 중에 한 절반은 병리평 얘기하신 분 있고 한 절반은 연동형 얘기하신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가감없이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형태든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면 공동의 책임하에서 같이 가자라는 것에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 빛과 그림자가 있었고 마지막에 뭐 저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지도부가 충분히 다 공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표의 결정이 무엇이든 지도부는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같이 가겠다는 뜻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이임을 했던 겁니다. 마치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논의도 없이 대표님에게 그냥 넘겼다 이런 그런 추측 보도나 사실과 다른 보도는 그런 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점들 다양한 의견을 시민사회하고 소통한 내용 그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것이 지도부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그 결정을 발표한 자리가 5.18 광주 우리 그 묘역에서 발표됐다는 것도 저는 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진전된 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민주사회 진보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그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지만 방지하고자 했으나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관철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개특위와 여야 동수로 했고 한석이 그 진보정당에서 한석이 비교섭에서 한석이 있기 때문에 5분의 3의 패스트트랙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 뜻대로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당은 일찌감치 입장은 권역별 비례 병리평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협의하지 않겠다는 걸 일찌감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당도 설득하고 우리 당내 의견도 모으고 시민사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렸고요. 우리 민주당이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나가 돼서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